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네, 이제 많이들 쉬고 계시죠? 잘. 네, 주말 이제 다 끝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좀 아쉽죠. 또 내일 이렇게 출근도 해야 되고. 다행히 그렇게 이게 비가 이렇게 주말에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특별히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특정 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포커스 뉴스로 진행을 하는데 맨날 우리가 좀 부동산 이야기하니까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재밌어요?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기존에 이제 그 관심 있는 기사를 제 개인 밴드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걸어놔요. 신문 기사라고. 그래서 이제 좀 뭐 좋은 글이라는 것도 태그를 거는 경우도 있고, 정보라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색다른 걸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찾아본 그 기사인데, 자, 연예인 아이린이 소주를 만약에 권하면 이 소주에는 내가 손을 뻗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바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바나의 원칙이라는 게 뭔지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고요. 얘는 지금 인터비즈라는 어, 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비즈니스판 이쪽에 좀 주로 나오는 그런 거고요. 이 인터비즈에서도 이제 마케팅 세일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영학과 저 나름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관련 준비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상도 좀 받고 이걸 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관련된 직종으로 원래 저는 해외 영업하는 게 꿈이었어요. 해외 영업하고 영업하는 거, 마케팅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게 꿈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 업무는 HR 업무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뭐 하는 거는 이제 회계 세무 업무 하고 있는데 이 마케팅 세일즈가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의 심리, 기본적인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른 주제로 좀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파리에서 읽기 모드로 제가 이렇게 가져갔는데 읽기 모드를 하니까 이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다 못 긁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에러가 좀 계속 나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분이 아이린인가 봐요. 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박보검 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인터비즈라는 이 블로그예요, 지금. 이 블로그 제가 요거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구독해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뉴욕대 심리학과 게리 마커스 교수가 쓴 클로지에 따르면 지금 이게 드래그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이 클로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뇌는 엉성하게 짝이 없는 애물 컴퓨터다. 클로즈는 사전적 의미로 고물이지만 애착이 가는 컴퓨터란 뜻인데 서투르고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을 뜻하기도 한다. 자, 인간은 진화적으로 아직 충분히 완성되지 않은 존재이며 그 진화는 지난 수만 년 동안 순간적인 생존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설계된 비효율적인 컴퓨터라는 게 그의 주장인데 체계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만큼 영리한 종족이지만 그렇죠. 우리 뭐 되게 막 이렇게 계획 세우고 뭐 하는 거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럴 때도 있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봤을 때 되게 그런 똑똑한 사람도 동시에 주의 깊게 짠 계획을 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 때문에 내팽개칠 만큼 어리석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에이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 있죠. 이런 분들이 더 어리석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서도 눈앞에 치즈케이크나 삼겹살 때문에 내일로 미루기 일수고 여기서 핵심은 눈앞이에요. 눈앞. 그리고 만 원에서 2만 원 아끼기 위해서 시내 반대편까지 걸어가서 할인마트를 이용하면서도 300만 원이 넘는 평면 텔레비전을 과감하게 지르는 비합리적인 존재다. 와, 이거 진짜 와닿지 않아요? 그죠? 자, 사람들에게 96% 무해한 음료수와 4% 유해한
음료수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까? 자, 골라보세요. 96% 무해한 음료수, 4% 유해한 음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96% 무해한 음료수 쪽으로 선택을 한다. 똑같은 음료를 두고서 단지 무해라는 어휘가 주는 안정감 쪽에 끌려서 이런 프레임 효과가 여지없이 통하는 종족이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96% 무해한 음료수니까 나머지 4%는 뭐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음료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4% 유해한 음료수. 4%는 안 좋지만 나머지 96%는 뭐 이렇게 해롭지 않은 무해한 음료수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은 비슷한데 물론 이제 좀 나머지 4% 나머지 96%가 꼭 반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좀 예시로 든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결국 똑같은 건데 여기서 96% 무해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단 무해하다는 게 우리한테 좀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4%보다도 이 유해한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되게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자처를 하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나름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무섭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여기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매트릭스 그런 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혹에 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기억력은 또 얼마나 부실한가? 시간이 흐르면 왜 우리의 기억은 불분명해지는 걸까? 너무 많이 기억하거나 나쁜 기억을 간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아서라는 낭만적인 합리화로 위안하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옛일만 지워진다는 보장도 없고 정확한 기억이 불필요하다는 증거도 없다. 그렇죠. 순간순간 생존을 염려하던 시대에 깊은 사고보다는 순간 반응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은 정확성보다 속도가 우선이었다는 것이 진화 심리학자들의 설명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진화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순간순간 그렇게 생존을 염려하던 시대에는 깊은 사고력보다는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목숨을 더 유지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이 인간의 기억은 정확성보다는 속도가 우선이다 라는 게 진화 심리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종종 배우자와 누가 설거지를 할 차례인지를 놓고 매번 다투는 것도 자신이 예전에 설거지한 일은 명확히 기억하지만 상대방이 한 설거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믿고 심지어 불끈 화를 내기도 한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네. 자, 합리적 인간이 쾌락을 찾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합리적인 존재이면서도 충동 구매를 하고 불합리한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동물 못지않게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의 시간에 섹스에 대한 공상을 하는 사무원이 3명 중 1명꼴을 하고 한다. 저도 약간 충격적이네. 우리의 마음은 중요한 순간에도 이따금 딴 데 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순간에도 딴 데 가 있는 거 이거 공감해요. 근데 회의 시간에 저런 걸 하는구나. 아무튼 뭐 자, 이와 같은 심리적 공백으로 우리가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무려 15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니다. 자, 우리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흡연, 섹스, 비디오 게임, 인터넷 등의 중독에 빠져드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 자,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실화라고 하는데, 어떤 그 기결수가, 이게 그 죄수가 90일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8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하루만 더 있으면 그냥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89째 되는 날, 이걸 참지 못하고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한 실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충동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좀 약간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흔들렸죠. 자,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10만원짜리 자기압 수표와 3년 동안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20만원짜리 수표 가운데 앞에 것, 즉 10만원짜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비슷하다. 오늘 10만원을 3년 후 20만원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뇌가 바로 우리의 클로지, 애물단지 컴퓨터라는 거죠.
자,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도록 진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아하. 그러니까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진화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아라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진화시켜 왔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되게 좀 신선하죠. 자, 대부분의 경제적 선택은 이런 계획적인 소비와 충동 구매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주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사려 깊게 생각하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도 충동적이거나 세련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은 최적화가 진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진화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하나의 기능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최적화가 진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진화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가능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렵다. 그쵸? 근데 재밌는 거 나와요. 자, 진화는 이전 결점을 서둘러 고쳐나가는 땜장이의 처지와 비슷하다. 자연 선택은 당장 이로운 유전자들을 선호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을지도 모를 대안들을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자연 선택은 당장 이로운 유전자들을 선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지도 모를 대안들을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길게 가면 장기적으로 이게 분명히 더 좋을 거라는 거 아는데 지금 당장 이걸 팔아서 이걸 가지고 뭔가 굴려보고 수익을 내보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치 오늘 사용한 편법이 내일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 제품을 팔아야만 하는 경영자의 처지와 더 비슷하다고나 할까? 이분은 이제 그 인터비즈 이쪽 비즈니스 판에 나오는 글이니까 이렇게 경영자의 처지와 비교를 하셨지만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나에게 금액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동산 물건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그거를 팔아야만 되는 투자자의 입장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읽히네요 저는. 자,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안전을 지향한 초기 인류 시절의 사고방식 이후에 지금의 판단 체계가 세워졌다는 것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이다. 자, 세상은 초고속 프로세스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뇌는 1만 년 전 원시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으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데 안달이 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뇌는 그만큼 빨리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1만 년 전 원시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으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니고 안전하게 살아남으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데 안달이 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림 정말 멋있죠. 자, 1만 년은 우리의 몸이 그 사이에 등장한 사물들에 적응하려고 변화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1만 년도 더 전에 우리 조상이 지닌 것과 똑같은 진화된 심리적 기제를 아직까지 지니고 있는데 이거를 사바나 원칙. 사바나가 어떤 원시 시대의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시 시대에 뭐 가지고 있었던 프린서플. 그래서 사바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몸이 갖고 있었던 1만 년 전에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리적 그런 특성이라 그런 것들이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1만 년 동안에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뇌는 아직도 사바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여자들은 샤넬 가방을 보면 쾌락의 중추가 자극을 받고 남자들은 근사한 술을 보면 쾌락의 중추가 요동을 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남자도 가방 보면 쾌락의 중추가 자극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약간 신발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들도 술을 보면 쾌락의 중추가 요동을 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요동이 충분하기만 하면 바로 구매 행위로 이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야지. 이 요동이 충분하기만 하면 바로 구매 행위로 이어진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샤넬 가방을 살 가치가 있으며
너는 내 진정한 친구야 라는 친구의 한마디는 한턱을 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충동적인 별거 아닌 그런 이유에 따라서 우리가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거나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도 상관없다. 카드 할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뒤로 오니까 재밌죠. 자, 만약에 쾌락의 중추가 요동치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럼 쾌락의 중추가 요동치지 않게끔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거 별로 싫어해. 남들보다 덜 요동치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비장의 무기가 바로 광고 모델이라는 거죠. 박보검이 옷을 권하고 아이린이 술을 흔들면 우리의 쾌락의 중추는 누구나 요동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보검 씨하고 아이린 씨가 나왔던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 박보검 씨는 여성들에게 그리고 아이린 씨는 남성들에게 훨씬 일반적으로 많이 어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런 건 잘 못 보이죠. 인기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죠. 그래서 박보검이 옷을 권하고 아이린이 술을 들면 우리의 쾌락의 정치는 누구나 요동을 친다. 더욱 불행한 것은 우리는 자신이 술 때문에 쾌락의 중추가 자극받은 것인지 아이린 때문에 쾌락의 중추가 자극받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보검이 옷을 권하면 내가 마치 옷을 받은 것처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의 질이 단번에 올라간다. 멋진 이성이 우리의 원시뇌를 자극하듯이 현대 소비의 사회에서는 브랜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인데 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분 거 글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분이냐면 요 분이요.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부교수인데 뭐 아무튼 뭐 이런 그 스펙 뭐 그건 둘째치고 글을 되게 이런 종류의 글을 되게 잘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소개드린 글에 뭔가 좀 필을 받았거나 나 이런 거 관심 있어서 그러시면은 인터넷에서 정재성 검색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야, 그러니까 이 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미 1만 년 전에 우리가 선조들이 했었던 조상들이 살았던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진화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특히 멋진 이성이 우리의 원시뇌를 자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자극을 받고 요동쳤는데 그렇다고 1만 년 전에 원시 시대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원시스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현대 소비사에서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브랜드. 그래서 그 브랜드를 보면 열광을 하고 되게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저도 윈도우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그쪽을 많이 쓰는데 애플 제품을 쓰면서 이제 너무 이게 그 좋아서 이렇게 좀 충성도가 높아졌고 그런 게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액세서리라든가 옷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오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무슨 뭐 되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별거 아닌 걸로 충동 구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잘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세요. 남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 하나로 샤넬 가방을 그냥 백을 사는 거고요. 너는 내 진정한 친구야 라는 그냥 한마디에 야 그래 오늘은 내가 쏠게 이렇게 하는 거고 물론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이제 막 일부러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약간 얄밉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례가 또 뭔 줄 알아요? 집을 뭐 매도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놓을 때 별거 아닌 그런 소품 예를 들어서 집을 파는데 그 집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죠? 사장님 저거 그 거실에 있는 소파 저한테 주실 거죠? 요거 하나에 넘어간다는 거죠. 요거 하나에. 사장님 저 인덕션 저 쓸 수 있는 거죠?
전체 집값이나 전세 보증금에 비하면 정말 택도 없는 작은 금액인데 그런 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특히 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그 경제학 교육을 받으면서 이 합리적인 사람을 다 가정을 하고 봤는데 실제 이렇게 해보면은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되게 약간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약간 충동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알고 우리가 오히려 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이니까 좀 그런 거 쪽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품 하나로 좀 그렇게 어,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커피향 하나 집 보러 갔을 때 커피 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혹 해가지고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박보검 씨라든가 아이린 씨처럼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 보는 어떤 외모적인 거 그런 게 우리가 끌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분들처럼 짧은 시간에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어떤 매력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어떤 본인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본인 자체를 좀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꼭 잘생기고 예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좀 여러분들이 저도 요즘에 이런 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똑같이 운동을 한다면 나는 팔굽혀펴기를 푸시업을 뭐 100개를 할 거야, 몇 개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단순하게 목표 지향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예를 들자면은 나는 이걸 팔굽혀펴기를 해서 굉장히 좀 탄탄한 몸을 만들어서 어, 건강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왕이면 좀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더 잘 보이게 좋게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팔굽혀펴기라든가 그런 운동 같은 거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아, 어제는 20개였는데 오늘 21개나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우리의 뇌가 한편으로는 되게 좋지만 단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포커스 뉴스가 좀 약간 우리가 평소에 다뤄보지 않은 좀 이런 것도 좀 신선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좋은데. 그래서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좋았다면. 사바나 원칙이란 거를 이렇게 한번 알아봤다. 자, 이건 뭐냐면 사회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였으나 우리는 더 정확하게는 뇌죠. 조상이 지닌 것과 똑같은 심리적 특징을 아직까지 지니고 있다는 의미. 자, 사바나 원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게 그 용어 같은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좀 이게 상식적인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알겠죠. 그렇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더 단순하게 하려면 뭐냐면은 우리의 뇌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생각보다 충동적이고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실수도 덜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의 뇌를 요동치는 그 역할이 바로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같은 우리 같은 1인 어떤 사람도
1인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 말씀을. 그리고 이런 거를 브랜드를 구축을 할 때 사람들의 특징, 아까 사바나 원칙을 포함해서 성향 등등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래서 사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기사를 좀 알아봤죠. 저는 이 인터비즈 이 기사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아까 소개드렸던 여기 정재승 이 카이스트 교수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CEO의 인센티브는 연봉이냐 안정성이냐, 리더에게 가장 적합한 중년의 뇌는 뭐냐, 실수까지 배려하는 디자인이 감동을 선물한다. 뭐 되게 재밌어요. 경영 일반 이런 거.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틈틈이 좋은 기사가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포커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약간 경영 관련된 이야기 이런 쪽으로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좀 기사 읽을 때 좀 약간 어렵고 지루했죠. 그렇지만 뒤에 오니까 재밌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거 좀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고요. 뭐 좋아요도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똑같은 시간 들을 때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도움되는 정보를 드려야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게 이제 우리의 뇌는 이렇게 아직 그 조상들의 뇌를 다 특징을 못 벗어나서 불완전하고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본인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그걸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더 아끼고 좋아할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문구에도 나왔는데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기재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좋은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야지 좀 이게 살아가면서 힘도 얻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포커스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편한 밤 되시고 내일도 뵙겠습니다. 채널 제네시스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